한국당의 혁신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 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파 전행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의원 및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이 자리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사실 예고됐던 거고 칼을 오늘 뽑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를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당명은 바뀌었지만 거의 15년을 보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의 상징이었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모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난번에 탄핵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또 계속 반대를 했고 그랬죠. 물론 이제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끊는다. 뭐 이런 걸 한 거는 뭐 그 충정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우선은 앞으로 가요. 네,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10월 중순이나 말에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한다는 건데 그게 좀 쉽게 될까? 그리고 오늘 혁신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요구를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국민 여러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꼭 지켜주시고 끝까지 좀 지지 좀 보내달라고 성원을 해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차원에서 재판을 잘해달라고 또 한쪽에서는 또 도와주는 얘기를 또 했어요.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자연인에 대해서는 뭐 잘 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두 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가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국민적 잘 좀 지원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협화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 처한 지금 위상이 아니냐. 한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지 않으면 보수가 제자리를 설 수 없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또 인연을 끊으면 또 우리의 또 끈은 또 어떻게 되느냐.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어온 우리 보수의 그 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뭐 선언은 했지만 저게 또 쉽지 않고 또 서청원 의원하고 오늘 또 그 최경환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 두 분도 그 내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의원총회 열어서 의원들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지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지금 친박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고 우선 뭐 제스처다, 정치적인 움직임이다. 저는 이 정도로 그냥 좀 낮춰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지만 사실 보수를 한나라당으로 재건한 사람이었죠. 당시에 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한나라당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오늘부터 이곳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새누리당을 새롭게 혁신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가겠다는 열망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적극적인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 나갑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근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그 절차가. 왜냐하면 이거는 혁신위의 그냥 의견일 뿐이고.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윤리위원회도 있고요. 또 이게 최고위원도 있잖아요. 근데 최고위원은 또 이게 친박도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홍준표 대표도 10월 달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보고 절차를 이렇게 밟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나중에 그 결과를 다 보고 지금은 재판에 전념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어떤 입장을 낼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현역 2명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게 현역은 또 이게 당헌상 의원총회 3분의 2는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날은 한 추석 전으로 보는 거 지금부터 좀 군부를 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것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올 즈음에나 이 결론이 날 문제다. 지금 잘 보시면 혁신위에서 결의를 해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권고를 하는 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권고도 있지만
당 내부에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절차적으로는 윤리위에 올라가야 돼요. 윤리위에 제소돼서 윤리위에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확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탈당을 실제로 권고하는 행위는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렇죠. 예. 열흘 이내에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자동 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 자진 탈당을 권고했지만 사실은 제명 수순으로 시간 문제로 카운트다운이 되는 건데 예. 아직은 윤리위에 상정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우선 추석 명절 지나야 되고요. 이때 민심 한번 또 봐야 되고 혁신위에 오늘 나온 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윤리에 올라가는 단계 거치고 1심 판결은 어떻게 나는지 봐야 되는데 예. 1심 판결이 지금 10월 17일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졌어요. 10월 10일까지도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잡혀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잡으면 지금 11월 중후반에야 판결이 날까 말까인데 초미의 관심은 10월 17일 자정이 지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냐, 예. 추가 기소로 이 구속이 연장될 것이냐, 이걸 먼저 한번 꺾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심의 지지율이 워낙 안 오르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뭔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분명히 느끼는데 홍준표 대표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의 모순인 게 뭐냐면요. 박 전 대통령은 버리기로 결심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지지층은 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래도 국민들은 성원해달라. 예. 이 얘기는 저는 박 전 대통령을 손톱만큼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지지층 놓치기 싫다는 또 이 정치 정당으로서의 예. 어찌 보면 이제 안타까움으로 보여져서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예. 뭔가 좀 딱 부러지는 결정을 내려서 앞으로 갈 거면 앞으로 가시고 지금 안 갈 거면 아예 가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뭐 연좌농송이라도 하시고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것도 놓치기 싫은데 저것도 놓치기 싫은 이런 애매한 태도로는 국민의 성원을 어떻게 받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우려되는 게 이제 당의 분열인데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기억나실 거예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막 징계하려고 했을 때 마이크로 굉장히 이제 항의하던 분인데 과연 이게 친박계 청산으로까지도 가능할 것이냐 그것이. 그게 뭐 쉽지 않죠. 임명진 그 목사가 이제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그 친박 청산하려다가 오히려 임명진 목사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찍 나가신 꼴도 됐잖아요. 예. 겨우겨우 노력해서 한 게 최경환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 당원권 3개월 정지. 그렇죠. 그거 하는데도 온 당이 그냥 뒤집어질 뻔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저 모양은 좀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금방 뭐 최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청산을 해야지 보수가 사는데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지금도 아직은 있으니까 예. 그 지지층은 놓지 않고 싶어서 제가 보기엔 저러는 건데 한쪽을 완전히 포기해야죠.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보다 더 작은 정당, 더 지지율이 낮은 정당이 될 각오를 갖고 보수를 혁신하면은 자유한국당이 큰 정당이 될 수 있는데 예. 그거를 다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보니까 하나도 못 가진다.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이 지금 이혜원 대표가 사퇴하고 누가 대표가 지금 뭐 유시민 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도 예. 잠깐의 좀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바른정당이 20명인데 한 명만 빼오면은 바른정당은 저거 교섭단체가 안 되잖아요. 예. 예, 스파르타 아테네 그 군인도 300명이 있어야 되는 것, 페르시랑 싸운 것처럼 300명에서 부족하면 안 됐잖아요. 그것처럼 20명을 어떻게 보면 교섭단체를 깨우고 싶은 뭐 욕구도 조금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자유한국당이 좀 더 큰 보수의 길로 가야지 저렇게 좀 이것저것 띄웃거리다가는 아무것도 예.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면 보수 지정 유권자 중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무언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말하면은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일단 이게 팩트부터 좀 정정하고요. 예. 조금 전에 이게 그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게 제가 알기로 최경환, 서청원에는 3년, 3년. 그다음에 3년. 윤상현은 1년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예. 아마 이게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한 15 정도 나오잖아요. 그중에 저는 한 3분의 2 정도, 한 10% 정도는 3분의 2 정도, 10% 정도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동정적인 여론이, 우호적인 여론이 많고요. 예. 지금 이게 지지 세력이 물론 대한애국당이나 또 이게 뭐 원래 기존의 그 새누리당 예. 또는 이게 뭐 시민단체 연합 이렇게 4분 5열 돼 있지만 그러게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가 우호적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이번 조치가 일단 이게 실익이 있을지 이게 의문이 들고 명분은 떠나서 명분은 뭐 있다 보더라도 명분을 다 실익이 있을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실행 가능할지 예. 나중에 이런 회의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최영일 표님 어제 재판에서요. 박 전 대통령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네. 두 번이 벌어졌어요. 두 번 벌어졌습니다. 어제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드디어 출석을 했는데 바로 노태강 현 문체부 차관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직 차관이고요. 이 이전 정권,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장이었죠. 문체부 내에서 체육국장이었는데 자, 그때 이제 옷을 벗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근데 이제 두 가지 유명한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 사람이. 이거는 당시에 유진용 문체부 장관이 증언한 얘기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때 완전히 한 번은 좌천, 그 다음은 완전히 공직에서 이제 몰려나게 되는데 본인이 박근혜 정부에서 문체부를 나오게 됐던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맞다고 다 진술을 한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문제가 있던 것은 승마협회의 문제를 감사해서 당시 박원호 전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본인이 사실은 잘릴 뻔하다가 좌천됐다. 근데 이걸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유진용 장관에게 들었다. 장관이 만약에 나를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면 장관 면담을 좀 하겠다 그랬더니 그 담당 과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아닙니다. 장관 윗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 장관이 나중에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교육문화 교류단장으로 이제 좌천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또 뭔가 미술전을 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 왜 이제 이런 브랜드와 관련된 전시회를 공공에서 열어야 됩니까? 라고 반대 입장을 했는데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 하면서 이제 완전히 밀려나게 됐고 마지막에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퇴직하고 나서 내가 안 그만두면은 우리 부서의 부하 직원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옷 벗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같은 직장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전해 들었다라는 진술을 한 거죠. 이게 직접 본인이 들은 증언은 아니지만 정황에 대한 이제 진술이었고 이때 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재판 때 좀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 증언하는 노태강 차관을 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나서 유영하 변호사를 향해서 웃었다. 이게 이제 어제 보도가 됐죠. 그러면 웃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게 법률 전문가지 심리 전문가는 아닌데 어제 그 최순실의 울음과 그다음에 박 대통령의 웃음을 참 해석하기가 저도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웃음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노태강 차관의 정은이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죄다. 이런 의미로 어이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은이 이런 의미로 웃은 거고요. 아마 이게 최순실의 울음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는 완전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요. 바로 이게 애정이 교차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내리사랑이라고 아직 이게 모정이 남아 있고요. 아마 이게 그 모녀간의 적으로 지금 이게 정유라가 정인 채택되어 있는데 탄핵을 위해서 이게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기구한 운명에 울음을 터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상황이 이제 너무 기구하다.